네, 반갑습니다. 12월 12일 목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은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일단 상승 중입니다. 일단은 주가가 다시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상승 기조 유지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쪽의 움직임들이 약간 변동성을 보임에 따라서 코스닥 쪽 종목군들이 더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오늘은 연기금만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만기일이죠. 그래서 오후 시점에서 연기금들의 대량 매도가 나오게 되면 또 시장이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는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들이 강보합 보이면서 코스닥 종목들과의 어떤 차별성을 좀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불확실성이죠. 네, 대통령 담화가 나오면은 항상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은 그런 국민 여론에 더 불을 지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는 모습이라서 심히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건 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부터는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먼저 볼게요. 네, 종합주가지수를 보시면 2451포인트. 자, 일단 21선 저항대까지 올라섰다가 내려오는 모습이죠.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기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올 때 우리가 포지션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또 진행되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들어오게 되면 아마 포지션 정리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더 치고 올라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불확실하죠. 주가의 조정이 더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 시점에서 그냥 네,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탄핵 표결 이후에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구간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진행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봉 상황 보시면은 계속 아침부터 떨어지고 있고요. 지지선대까지 밀려왔기 때문에 이 시점을 유지해 줄 것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금 시점에서 마이너스 전환이 됐는데 여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네,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변동성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따라가거나 그렇게 전환을 진행하지 마시고요.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천천히 가시는 전략을 꼭 권장해 드립니다. 자, 여기도 지금 21선 저항대 부딪히면서 살짝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저항대에 따른 차익 매도 이 정도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불확실성에 의한 매도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금융투자 역시도 차익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기금 혼자 사들이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만기일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후반부에 연기금의 대량 매도가 나타나면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니까 무조건적으로 수급 들어오잖아, 주가 올라가잖아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 쪽 동향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또 방어주적으로 나서게 되죠. 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차 군단 쪽의 움직임들이 오늘 좋은 편이죠. 그 정도 나타나고 은행주도 살짝 반등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주가 하락세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켜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 쪽에서는 일단 지지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모습이긴 한데 다 좋지는 않다. 네, 그 다음에 고려아연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그냥 약보합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느낌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대통령 담화 이후에 약간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 반등하는 모습 좀 있고요. 그동안 올라갔었던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막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일이 되면 또 바뀔 수 있고 오늘 오후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단정 짓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코스닥 시총 상위 다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 지점은 조금 방어가 됐지만 시총이 대부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신성 델타테크, 그 다음에 코이버가 오늘 상한가 갔다 내려왔는데 이런 형태의 느낌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테마주 쪽 움직임이 있고요. 조금 특이하게 본다면은 소부장 관련주들은 오늘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근데 중간의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네, 소부장 쪽은 오히려 반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괜찮은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포지션은 별로 좋지 않지만 일단 분위기적으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등락 현황은 조금 좋지 않겠죠. 아까는 매수가 우세였지만 지금은 비등비등한 상태입니다. 448개 상승이고요. 444개 하락입니다. 지금은 바뀌었네요. 443개 상승에 444개 하락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졌어요. 자, 코스닥 쪽은 667개 상승에 943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면은 하락 종목 숫자가 훨씬 많아서 계좌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계좌를 제 계좌는 들여다보면은 오늘 마이너스 아닙니다. 왜냐면 대형주들이 버텨주죠. 다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계좌는 일단은 뭐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조금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플러스 한 0.34 정도 나오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정치 테마주도 올라가는 거 분명히 있어요. 올라가는 거 분명히 있고, 강세 보이는 것들 대부분이 정치 테마주거든요. 그래서 정책, 정치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대신에 이제 상승 종목수가 많이 줄었어요. 41개로 줄어들었고요. 상승 포인트도 2.5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2.7 정도 나왔는데 지금 2.55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여기도 정치 테마주예요. 아닌 것들 막 떨어지고 긴 거 떨어지고 올라갔던 거 떨어지고 막 이렇게 막 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되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자, 형제 INC 이런 것들은 차익 실험에도 계속 나오죠. 오늘 9% 이상 하락한 종목은 24개. 아침치고는 많은 편입니다. 하락 포인트는 2.68.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오늘 계좌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정도 유지가 되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그렇게까지 뭐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자, 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다시 올라설 것인지, 아니면 내려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단정 짓기 어려운 상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지켜봐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기금의 매수가 매도로 바뀌게 되게 되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요 내용들까지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살펴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 매수가 있고요.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차 등등등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도는 이수페타시스 계속 팔고 있어요. 고려아연, 우리금융지주, 그다음에 한전기술도 매도가 좀 나왔고요.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으로 매도가 있습니다. 근데 매도 규모는 크지 않고요. 매수는 삼성전기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네, 12만 원대까지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 삼성전자 열심히 팔고 있죠. 근데 이 매도 규모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300억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치고는 그렇게 매도가 많이 나온 거 아닙니다. 네, 금양 매도 있고요. 신한지주, 은행주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이 좀 있어요. 대신에 하이닉스는 순매수 있죠. 오늘 엔비디아 쪽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연결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은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은행주들도 사는 게 있긴 있네요. 사는 게 있긴 있는데 KB금융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에코프로, 카카오 이런 쪽 매수가 있는데 조금 이쪽 부분들은 이제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을 통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수급 동향에서도 별거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만기일 변동입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면 아침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변동성이 적은 종목들이 좋은 거죠. 지금은 계속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지지선 아래로 살짝 밀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 오후 포지션이 마이너스 전환됐을 때 종목들 간에 충격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차익 매도를 안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차익 매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량적인 부담감이 확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크게 보인 상태에서 시총 상위 쪽에 수급이 빠져가지고 시총 그 상위에 있는 코스닥 쪽 코스피 종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대형주 쪽은 지수를 방어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많이 안 빠지겠지만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만기일 시점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기일이 끝나는 시점, 오늘 오후 장 마감 이전에 수급 변화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주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준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를 하시려면 2시 30분 이후 거의 3시쯤 돼가지고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 거의 다 흡수하고 나서 아마 매도가 나오면은요 2시 넘어서면서부터 매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부담감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수급 동향 잘 살펴보시고요. 2시 넘어서면서부터 연기금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주가 좀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 대응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고요. 천천히 보세요. 오늘 매매가 좀 어렵다 그러면 내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편안하게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후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후에도 일단은 전략은
일단 중요한 건 그겁니다. 기다려서 좋은 타이밍을 노리자 이 부분이고 시장이 지금 당장 나에게 큰 충격을 더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켜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만 우리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에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마감 보고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들은 잘 지켜주세요. 네, 특히 코스피 대형주들 그쪽이 시장이 변동 나올 때 잘 지켜지는 부분들이니까 그쪽 구간들 매도하지 말고 잘 데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감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